이번 주 세계 경제 삼각축인 미국, 중국, 일본이 동시에 통화 정책에 칼자루를 줍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중동의 긴장감은 중앙은행 총재들의 계산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결과는 동결일지 몰라도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슈퍼 금리 위크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처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주에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금리 결정을 발표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무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10개 통화 중 6개 통화의 주인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달러, 엔, 위안, 파운드화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올 들어 가장 바쁜 한 주 중 하나일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국가는 동결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정도만 소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요. 전 세계의 돈줄을 꽉 쥔 중앙은행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결정 하나에 글로벌 자금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파도는 당연히 우리 시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주요 일정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6월 17일 화요일 일본은행 BOJ의 첫 테이프가 끊깁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목요일 새벽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요. 20일에는 금요일 중국의 LPR이 공개되며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가장 중요한 미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한 건 그래서 금리 인하는 대체 언제 시작할 것인가일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힌트를 줄 점도표가 공개되는데요. 이 점도표를 통해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우선 골드만삭스는 연내 2회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거나 고용이 약화되면 연준이 인하를 고려할 수 있고 이번 회의에서 동결은 하겠지만 연말에는 인하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시티은행은 인하 전망 시점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늦췄고 중동 리스크 등으로 인하가 연말까지 미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매 회의에서 25bp씩 금리를 인하해서 총 125bp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장나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아라라는 말로 연준의 관망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올해 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와 내년 75bp 인하를 예측했습니다. 쭉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물가와 고용 지표를 더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중립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다음은 일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장이 예상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역시 금리 동결을 전망합니다. 현재 0.5%인 금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유력한 전망입니다. 사실 일본은행의 속내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물가가 목표치인 2%를 계속 웃돌고 있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기업과 가계의 소비,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서 추가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우에다 총재의 고민은 현재 더 깊어지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시장의 진짜 관심은 장기 국채 매입 속도 조절의 문제입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어왔습니다. 이제 이 수도 꼭지를 얼마나 빠르게 속도로 잠글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은 월간 국채 매입액을 내년 1분기까지 현재 절반 수준인 3조 엔까지 줄이는 비교적 빠른 속도의 긴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류가 하나씩 포착되기 시작하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국채 매입 축소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계획보다 훨씬 더 완만하게 돈줄을 죄겠다라는 거고요.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겉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죠. 슈퍼 금리 위크의 마지막 주자는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가볼까요?
중국 역시 동결이 유력합니다. 시장에서는 1년 만기 LPR은 3%로 5년 만기는 3.5%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중국은 이미 한 달 전에 지난 5월에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0.1%포인트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처방전을 내린 뒤 약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하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섣불리 추가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이번 주 미국 연준의 결정을 지켜본 뒤 다음 수를 생각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역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선관망 후 대응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이 0.8%라는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률은 물론 금리 인하 압박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오일 쇼크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심각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미 금리를 내렸고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도 지켜봐야 한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번 주 미국의 결정을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7월에는 동결이 유력하고 추가 인하는 글로벌 상황을 지켜본 뒤에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세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변수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에 달려있죠.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의 상황까지 모두 짚어봤지만 결국 이번 슈퍼금리 위크의 활용점정은 단연 미국 FOMC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가장 명쾌한 분석을 들고 이 시간에 돌아올 테니까요. 목요일 저희의 특별 브리핑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래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